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지도사 전문 아카데미 양생관 김사부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스포츠 교육학 2015년도 기출문제 18번. 자, 다음 설명에 맞는 수업 모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지문이 주어졌죠. 자, 1번 학습자 스스로 학습 활동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1번에서 답이 나와버렸네요. 자, 스스로 학습 활동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스스로 해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떤 게 있겠어요? 스스로 해결하는 거 탐구학습이죠. 탐구학습. 탐구 수업 모형이죠. 자, 요런 거. 그래서 이 수업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포인트를 잡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탐구 수업 모형 같은 경우는 이게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의 수업을 이제 탐구 수업이라고 수업 모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 읽어보면 지도자는 과제 수행 방법을 설명과 시범이 아닌 질문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찾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도자가 뭔가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그냥 이렇게 제시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학습자가 이제 스스로 답을 찾아내가면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탐구 수업 모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거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번에 있는 전술 게임 모형이 뭐냐? 자, 전술 게임 이름에 나와 있죠. 뭐 전술적으로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한다 이거겠죠. 자, 이거는 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발달상 적합한 게임과 인지 활동 후 숙련된 운동 수행을 통해서 전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전술 게임 모형은 전술적인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실행되는 그런 모형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료 교수 모형. 자, 동료 교수 모형. 자, 이름에서 나오듯이 뭐예요? 동료가 교수죠. 예, 그럼 누군가는 교수고 누군가는 학습자인데 둘 다 동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배우는 학생들이 서로 교수가 되기도 하고 저 학습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사회성 학습을 강조하고 생의 인지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야, 좋은 말이네요. 엄청난 잠재력이 보이긴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정답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자, 그리고 학습 모형. 이거는 뭐 약간 탐구학습하고 이제 조금 저거 비슷한 개념을 가질 수 있는데 협동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스스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팀원의 개념이 강한 거죠. 그래서 협동학습은 이렇게 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학습이다. 그래서 팀 개념이 강하다는 거. 자, 협동학습 모형은 이제 뭐 책임감 있는 팀원이 되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 팀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에 맞게 공헌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포인트는 뭐예요? 팀인 거죠. 그래서 협동학습 모형은 팀이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어렵게 풀면 이거 어렵게 그냥 뭐 내용을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이런 문제들은 나오는 문제가 지금 요 문제 같은 것 쪽으로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전술 게임 모형이란 무엇인가? 뭐 동료 교수 모형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술 게임 모형은 전술적으로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학습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동료 교수 모형은 이제 교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료끼리 이제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배우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할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거. 협동학습은 이렇게 팀으로 이루어진 팀 개념의 이런 협동해서 팀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별로 어렵지는 않죠? 그죠? 자, 19번에 보시게 되면 스테이션 티칭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문제에서 벌써 답이 나왔네요. 자, 스테이션 티칭. 자, 이건 뭐 스테이션 티칭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더라도 스테이션 뭐예요? 정류장이잖아요. 그럼 정류장 뭐 있어요? 정류장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류장을 옮겨 다니면서, 그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여기는 좀 다른 거, 저기도 좀 다른 거, 여기도 좀 다른 거. 학습자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 번에 요거, 한 번에 요거 이렇게 수업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50명 있어요? 그럼 5개의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한 10명씩 잘라서, 니네는 요거, 그 다음에 니네는 요거, 이런 식으로 5개로 분할을 해서, 티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테이션 티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내용 보게 되면은 문제 답 찾아보면요. 자, 1번에 과제 교수라고도 한다. 자, 과제. 각 스테이션에 주어진 과제에 대한 거, 과제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다. 이런 의미에서 과제 교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자, 그래서 교수 학습 과정에 대한 지도자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 이건 뭐예요? 교수나 학습 과정에 대한 지도자의 영향력이잖아요. 지도자의 영향력. 자, 이걸 막 5개로 쪼개놨어요. 지도자가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죠. 그죠? 이걸 동시에 5개를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보면 기구가 부족한 수업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 동시에 막 한 10명이 이렇게 기구가 10개가 필요한데 동시에 한 50명이 된다고 해보세요. 10개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10명이 할 수 있는 기구들, 저기도 또 그 다른 과제지만 10명이 할 수 있는 그 다른 기구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놓는다면 돌아가면서 스테이션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때요? 전부 다 50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요. 4번에 보면 지도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학생들 관찰이 다소 어렵다. 당연하죠. 교수는 하나인데 이렇게 막 5개로 쪼개져 있으면은 모두 다 관찰하기가 힘든 거죠. 이건 당연한 답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지도자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자의 영향력이 최소화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0번 보게 되면 질문 유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자, 질문의 유형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한 유형,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이걸 뭐 무슨 질문 요거에 대한 거를 이해만 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암기하려고 하면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회상형 뭔가를 떠올리는 거잖아요. 회상형 뭔가를 떠올리면서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번에 답 나왔네요. 그죠? 옳은 것은 이랬으니까 회상형 질문 이랬는데 기억 수준의 대답이 요구되는 질문. 그렇죠? 기억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 이런 걸 회상형, 회고적 질문이라고 하죠. 그럼 1번이 답이네요. 그럼 딴 거 한번 살펴보면, 자, 수렴형 질문이다. 자, 수렴형 질문, 집중적 질문이다.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답이 아니고요. 아래쪽에 3번에 있는 그런 풀이가 맞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해내는 것이 요구되는 질문이다. 요게 수렴형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외우실 때 수렴한다, 뭔가를 받아들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과거 수렴형 이렇게 알아두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과거 수렴형, 그러니까 과거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이제 기억해내서 이제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렴형 질문이다, 집중적 질문이다. 그러면 요거는 과거 수렴형 질문이다 이렇게 해두면 답을 찾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확산형 분산적 질문이다. 이건 뭔가 확산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분산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답이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요구되는 질문이다.
자, 이게 맞는 거죠? 뭐예요? 확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내가 알고 있는 거 이외에 넓게 이렇게 확산을 시켜서 질문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험하지 않은 질문, 이런 거, 확산된 질문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가치형 질문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떤 가치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가치나 뭐 이런 거, 태도나 의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요구되는 질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 태도, 의견 이런 거 표현이 요구되는 질문이다. 그래서 요건 가치형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렴형, 확산형, 가치형 요거 뜻만 살짝 이해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풀이가 다 나오는 건데 이제 요 부분을 어떻게 이제 쉽게 이해를 할 거냐.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회상, 기억에 대한 거죠. 회고하는 거. 그래서 기억 수준의 대답이 요구되는 거. 자, 수렴형 질문 뭐라 그랬어요? 수렴형 그냥 수렴형 질문이 있다라고 하지 말고 과거 수렴형으로 하면 그러면은 과거에 있는 사건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서 이제 수렴하는 그런 식의 질문을 말한다. 자, 그리고 확산형 질문은 뭔가 이렇게 확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이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질문에서 좀 더 넓게 확산시켜서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법을 찾는 이런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치형 질문, 뭔가에 가치를 둔다. 자, 어떤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나 태도, 의견 이런 거를 이제 표현이 요구되는 그런 질문이다. 이렇게 풀어가시면 어때요?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질문의 유형에 대한 설명, 이렇게 답 찾아주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쉽죠. 그냥 먹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어때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걸 외우려고 하다 보면 절대 막 안 외워져. 헷갈려. 도저히 모르겠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같은 경우 이게 막 고시공부처럼 어려운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만 간단하게 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두면 약간 변형돼서 나와도 어때요? 그것만 기억하면 이런 거죠. 수렴형 질문 이거에 대해서 뭐였지 맞아, 앞에다 과거를 붙이면 이거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쉬워지는 거죠, 문제가.